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현대바이오를 보기 전에요. 파세코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파세코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또 위에서도 고점을 하신 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많이 오른 종목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매도 익절은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디가 최고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상승을 해서 수익률이 최고치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익절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지금 이 수급을 보시면 이 파세코는 외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외에 조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어, 최근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외인이 매수를 계속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다? 네, 끝에서 개인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그리고 또 외인이 계속 매수를 해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저점이라든지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 잡으면 상관이 없지만 개인들이 꼭 이렇게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외인이 들어왔다, 외인이 매수했다, 그다음 주가의 흐름이 좋다라는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또 하나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외인이 매수를 해주고 올려놨죠. 그리고 빠졌을 때도 외인이 매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판단 역시도 정확하다 또는 좋은 판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수 뭐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 추가 하락이라든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급만 갖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쵸? 계절 테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일 이 테마성에 대해서 가장 이슈를 받고 그다음에 좋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위치, 그 시점이 가장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계절뿐만이 아니라 어떤 테마에 있을 때 가장 좋은 시점이다라고 할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또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 주가가 얼만큼 올라왔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고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가고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 갈 수도 있고 5만 원이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거는 상승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이런 모습에서는 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주느냐 못하느냐. 근데 저는 지금 이 월봉상이 상승하는 모습과 이 패턴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생기긴 했지만 윗꼬리가 없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 뭐가 되죠? 빠지면 음봉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였다라는 것을 물론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나닌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어,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나서라도 지금 이렇게 밀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윗꼬리로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뭐죠?
그만큼 순간 빨리 올렸다가 빨리 빠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상승에 대해서 자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이고 쉬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눌림이 어떤 식으로 잘 잡힐 것이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월봉상에서 보면 이 꼬리 자 이전에 있었던 이 꼬리가 또 상당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 꼬리보다는 조금 위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지금 현재 양봉의 중간짜리 그러니까 2만 원대거든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간 치고 올린 이 상승률을 봤을 때 조금 중심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하락을 한다든지 상승을 할 때 순간 치고 올리고 이게 순간 이렇게 밑으로 빼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중심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만 원대 일봉상에서 2만 원대를 볼까요? 음, 자 일봉상에서 여기 이런 모습이 보이죠. 자 네, 여기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봉상에서 보면 자, 이게 중간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봉상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고 더 좀 짧게 그리고 가장 뭐랄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이 밑꼬리가 지금 생긴 자, 이 위치에서 자,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쉬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자리예요. 자, 여기가 밀리게 되면 여기가 지지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밀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위치에서 자, 주가의 흐름을 지지해 줬던 자, 이런 위치죠. 자, 여기가 밀리면 이 캔들 이 지지를 해주고 돌파가 나왔던 다음 자리 그렇죠? 그러면 이 위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2만 원대와 2만 1,000원, 네,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간 외에는 반등이 나왔어요. 시간에 반등이 나왔지만 자 지금 반등이 나와서 상승이 제대로 강한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거. 네, 한번 그리고 밀렸을 때는 이 자리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인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도 좀 들어왔죠. 그리고 시간에 좀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기 주장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잘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주장이 좀 강하게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 위치에 대해서 자꾸 눈에 보여요. 자꾸 보이지만 뭐 이때도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위치가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가 보다. 이 우회가 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이 자리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이탈이 되는 것까지 좀
그러니까 하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에 이탈이 된다, 깨진다. 그러면 이 60선 근처겠죠? 그렇죠? 60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밑에까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모습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모습이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 자, 지금 상승이 나왔다가, 자,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갭 하락을 했죠. 갭 하락 이후에 상승이 나와서 윗꼬리를 달고 빠졌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 위치에 대해서, 자, 저항이 이 자리는 분명히 저항임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5일선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예, 5일선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보셔도 되지만, 이 위치에 대한 저항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에서 윗꼬리를 달고 빠지고 그 다음 밑꼬리도 달고 다시 올라와서 이 근처는 지지가 되는 것도 확실하지만, 오늘 모습에서 금요일 모습을 같이 이어서 본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금요일 시장에서 저항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도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나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그렇게 나쁜 시장이 아니었는데, 장 초반에도 그렇고요. 갭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한 것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갭 하락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갭 하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부담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약간 뒷걸음질을 친다든지 이게 뒤로 좀 물러서는, 예,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반등이 나와야 하는데,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우회가 저항이 많다라는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굳이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밑으로 빼보는, 한 번 저항이 생기는 자리를, 자, 안 될 것 같다. 누가 봐도 이 위치를 돌파하는 거 쉽지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갭상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저항을 돌파하기 쉽지 않은 데에서 추가로 올려야 할 상황에서는 갭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의 저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다 봤을 때 저항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예, 밑에서 시작을 하고, 밑에서 시작을 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저항을 두 번 확인한 거예요. 두 번.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갭 하락으로 한번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한 거고, 그 다음에 윗꼬리를 만든 것도 저항에 대한 부분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갭 하락에 대한 것에 있어서 저항 확인, 윗꼬리에 대해서 저항 확인, 그리고 시간에 조금 더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 현재 위치에 대한 저항과, 그리고 저항이 생긴 캔들에 대한 또 저항,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일단은 빠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의 모양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의미를 봤을 때는 저항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 하지만 저항이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상승에 대한, 자,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그 위치에 대한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보셔야 돼요. 강하게 저항이다라는 것은 다시 뺄 수 있다라는 것과,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지금 그 돌파 매매를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수급 가지고 이렇게 뚫어서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돌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데 뭐가 내 지지가 돼야 되겠죠.
지지가 돼야지만이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밑에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밑에 빠진다라고 해서 안 좋다, 잘못됐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늘 모습처럼 갭 하락을 해도 그냥 편하게 넘어가셔야 되고, 상승이 나오고 윗꼬리가 생겨서 다시 빠져도 편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이 우에 있을 때는 제가 이런 자리를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뭐 버틸 수 있다, 괜찮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자리,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주가가 여기 있을 때 짧게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뭐 여기 빠지면 손절, 에이 뭐 그거는 뭐 그렇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빠지다 보면 여기에서 손절 칠 걸, 아니면 익절할 걸, 매도할 걸,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고 중요한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좀 제가 부정적인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인데,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밀린다, 밀릴 때 잘 보셔야 돼요. 밀릴 때 순간 거래량이 터져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게 조심스럽냐면, 이 라인이 정말 지지가 돼야 되는 라인인지 아닌지 저도 확실성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지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도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이 자리가 빠졌을 때 물량이 많이 나온다, 어떻다,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도 대응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5일선, 네, 5일선 이탈 시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5일선에서 이탈됐을 때 누르는 게 이때랑은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돌려주는 것을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홀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저는. 네, 저는 홀딩 하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진 않습니다. 각자 그 위치와 흐름에 있어서 잘 판단해 주셔서 대응은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